다음은 주류 패키지에 관해서인데요. 스페셜티 다이닝 패키지는 제가 구입을 권해드리는 편이지만 이 주류 패키지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요즘은 주류 패키지를 무료로 드리는 크루즈사들도 꽤 있는데 아직까지 주류 패키지를 판매하는 크루즈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류 패키지는 구입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하는데요. 무료로 주류 패키지를 받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 주류 패키지를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류 패키지를 구입하시면 일정량 정도 이상의 주류를 드셔야 그 이후부터 이 패키지 구입하시는 금액의 본전을 찾게 되시는데 더 드실수록 더 절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행 중에 술을 여간해서 많이 드시지 않는 이상은 이 본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크루즈사에서 승객들에게 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주류 패키지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음주를 좀 즐기시는 분이 7박 대서양 횡단 크루즈를 하신다면 이 주류 패키지는 꼭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자 보험인데요. 일단 저는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크루즈 여행자 보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 출발 전에 아프거나 다치셔서 여행을 못 가셔서 취소를 하실 때 손해보신 금액을 보상받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cancellation prot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아프거나 다치셔서 어렵이나 비상시 후송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보상받으시는 메디컬 익스펜스 부분이 있습니다. 크루즈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이 위에 두 가지 부분을 따로 판매를 하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 보상 항목이 모두 필요하신 분은 크루즈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 보험 가입은 보통 잔금 결제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 크루즈 보험은 미국 거주자인지 아니면 그 외 국가나 한국 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가입하시는 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크루즈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실제 보험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보험을 보상 청구하실 때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시차나 언어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한국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려비 부분만 보상 가능한 한국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해외로 여행 가시면은 여행자 보험은 선택보다는 필수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늘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즈에 가져가시면 좋은 물품들과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는 금지 품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루즈에 가져가시면 좋은 품목은 첫 번째는 입구가 큰 물통이 되겠는데요. 크루즈에서는 스나 마이스티 등 이런 음료들이 뷔페 식당 가시면 항상 있긴 한데 선실에 물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나 음료는 물통에 받아 놓으면은 밤늦게 식수가 필요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뷔페 식당에 가서 본인의 물통에 물을 따를 때 절대 물통을 직접 대고 물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얼음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이 물을 받으면서 혹시 물통에 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가 식수대 주변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새 컵의 물이나 얼음을 받아서 다시 물통에 옮겨 담으셔야 하겠습니다. 물이나 얼음을 바로 식수대에 갖다 대고 받으시면 다른 승객들의 눈총을 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크루즈 에티켓으로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하실 때 뷔페 식당에 가시면은 아주 작은 크기의 우유가 있는데 식사 마치시고 이거를 몇 개씩 가져오셔서 선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찾을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물품은 휴대용 가습기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크루즈 선실이 의외로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작은 가습기를 가져가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만약 챙기지 못하셨다면 선실의 작은 수건을 물에 적셔서 밤에 주무실 때 걸어놓고 주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석 벽걸이인데요. 크루즈 선실의 벽은 모두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 거리를 가져가서 벽에 부착해 놓고 쓰시면은 크루즈 기간 동안 필요한 자주 손이 가는 그런 물건들을 걸어 놓고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음은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무전기 워키토키라고 하죠. 이 무전기는 가져가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사용하실 일이 많이 없고 그리고 또 배가 길고 그래서 멀리 있으면 잘 작동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주위 승객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좋고 크루즈를 가보시면은 실제 이 워키토키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져가지 마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은 꼭 가져가시면 안 되는 금지 물품들인데요. 크루즈 승선은 항공편에 비해서는 훨씬 덜 까다롭지만 흔히 관가하시는 경우가 있는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양초, 물 끓이는 전기포트, 그 외에 작은 과도와 같은 소형 칼이나 이런 무기류 등입니다. 크루즈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양주와 같은 독주들 도수가 높은 술은 반입이 안 되고요. 성인 1인당 와인 한 병 정도는 반입이 가능한 크루즈사들이 많은데 양주가 반입이 가능한 크루즈사는 제가 알기로는 오시아나 크루즈 하나 정도입니다. 헤어드라이기는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선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다리미는 절대 반입하시면 안 되고 세탁장이 있는 크루즈선에는 이 세탁장에 다리미가 있으니까 가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세탁장이 없고 세탁 서비스만 있는 크루즈선에는 다림질이 필요하시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는 전기 포트도 반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컵라면을 드시거나 한다면은 뷔페에 가시면은 아주 뜨거운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런 반입 금지 품목을 크루즈 승선하실 때 가지고 타시다가 적발이 되면 압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보관증을 받고 하선 때까지는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맡기는 수화물에 이런 품목을 넣었다가 적발이 되면 선실로 가방이 배달되어 오지 않고 가방 보관소로 오라는 편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직접 가서 가방을 열고 어떤 물건인지 확인한 다음에 보관증을 받고 그 금지 품목을 맡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관한 물건은 나중에 갖다 드리지 않고 하선하는 날 아침에 승객이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점 또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압수 보관 당할 물품은 가져가시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크루즈 승선을 하러 가시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양주 같은 주류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승선하실 때 또 보관하고 하선하실 때 다시 찾아야 되니까 구입하시려면 귀국하시는 길에 구입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승선 시 체크인하는 가방의 개수나 무게는 항공사하고는 달라서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다만 어차피 크루즈 전후로 항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공사 규정에 맞춰서 가방 개수나 가방 무게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미리 받아서 설치하기인데요. 요즘 크루즈사들은 배 안에서 인터넷 구입 유무와 관계없이 배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다운로드 또 받으시려면 뭐 불편하고 로밍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미리 출국 전에 꼭 다운로드 받아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앱 사용법과 뭐 인터넷 구입은 크루즈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그 크루즈사별 소개 영상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